초등학교, 중학교 때 잘 했던 친구인데 갑자기 성적이 좀 꺾였나요? 사춘기인가 싶고 과학고 포기해야 되나 싶고 그런데요. 요즘은 과학고 합격 기회가 그렇게 끝나진 않습니다. 여기 자료에서 보이듯이 성적만 보던 시대에서 탐구를 무게 있게 보는 시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사례인데요. 초등학교 때부터 영재원 다니고 또 뭐 발명 영재도 하고 그런 걸 준비했던 아이가 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영재고에 한번 낙방을 하고 그리고 과학고 1차에서도 낙방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제 끝났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서류 1차에서 다 떨어졌던 학생이 우리 영재 연구소에 와서 3개월 만에 탐구 포트폴리오로 반전을 한 거죠. 사실 그 아이가 한 게 대단히 특별한 건 아니었어요. 단 한 가지였거든요. 점수를 올린 게 아니고요. 진정성 있는 활동으로 자기 자신만의 스토리를 만들어 간 거죠. 최근에 이 과학고 평가 기준이 성적보다는 탐구 포트폴리오의 완성도, 진정성 이거를 더 꼼꼼히 본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성적이 잠깐 흔들렸다고 해서 탐구 포트폴리오가 생기부, 자소서, 추천서에 강력하게 이렇게 잘 들어가 있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평범한 학생이라도 탐구 활동 방향을 제대로 잡아놓으면 과학고에 충분히 도전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그 준비를 하는 로드맵을 현실적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정말 클릭하길 잘했다 싶으실 것 같습니다. 성적 하락하면 과학고 포기해야 한다라는 상식 오늘 정확히 깨드리겠습니다. 정부 정책도 그렇고 학령 인구 감소도 그렇고 학교 정책 변화도 그렇고 이런 흐름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과학고 입시에는 실제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과학고 지금이 바로 기회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핵심부터 정리하면요. 첫째, 학령 인구가 빠르게 주는데 과학고 입시 모집 정원은 오히려 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고도 커리큘럼 개편, 고교 학점제 그걸 해서 실험 탐구 과목이라는 것이 원래는 거의 없다시피 했는데 또 그게 비중이 올라가고 있고요. 또 둘째로 과학고 영재고가 정원 유지랑 유지를 넘어서 확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역 인재 전형 이런 게 수도권에서 내려오는 사람을 막아주기 때문에 지역 학생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넓혀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로 최상위권에서 이공계, 의대를 가는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옛날에는 과학고를 왔다고 하는데 요즘에 빠지고 있으니까 이제는 정말 과학을 좋아하는 친구가, 탐구가 탄탄한 친구가 그런 친구에게 과학고의 문이 생각보다 더 열려있다는 뜻입니다. 경쟁률 얘기가 제일 아마 궁금하실 텐데요. 과학고 경쟁률이 예전처럼 무섭지 않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부모님들께서 실제로 지금 체감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지역 과학고일수록 학령 인구 감소가 있고 또 지역 인재 전형의 영향으로 인해서 경쟁률이 크게 낮아진 사례가 많습니다. 일부 지역 과학고 같은 경우에는 최근 몇 년간 2대1보다 내려갈 때도 있었고 올라갈 때도 있었고 2대1 전후로 내려간 사례가 있었고 지역 연도별로 차이가 큽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과학고에서 학생을 뽑는 기준이 성적에서 호기심과 탐구의 역량으로 넘어갔다라는 거죠.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중위권 학생도 과학고 가려면 핵심은 탐구 활동이라고 하는 건데요. 많은 분들이 아직도 이 지필 시험이 있다는 사실에 집중을 하셔서 선행 심화에만 몰빵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 방식이 지금도 유효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과학고 지필은 주관식이고 서술형 중심이고 또 심지어는 모범 답안도 공개 안 되고 점수도 공개가 안 됩니다. 그 이유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구나 합격을 해도 과학고가 대학을 진학을 할 때는 활동 우수, 학종형 이런 거를 강하게 가져간 학교인데 지속적으로 발전시킨 탐구 포트폴리오가 없으면요. 합격해도 그 학교 안에서 고등학교 과정 적응이 어렵다는 거죠. 좋은 대학을 못 간다는 거예요. 과학고 가가지고 정시 준비하겠다? 안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탐구 활동을 하기 위한 거 자기 탐구가 있고 그거를 여러 번 디벨롭한 게 필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의 메인 주제는 탐구 활동 디벨롭을 로드맵이 뭐냐? 이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적이 흔들린 아이도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부모님이 따라 할 수 있는 버전이거든요.
이게 지금은 좀 이해하기 어려우셔도 이것만 하시면 우리 아이 정말 웬만하면 과학고 합격할 수 있으니까요. 꼭 저장하시고 2번, 3번 보세요. 과학고 가는 아이는 제가 수년간 지켜본 결과 그리고 연구 논문을 읽어봐도 아이가 문제가 아니고 부모 그리고 집안의 분위기 이게 만들어주는 게 분명히 있다라고 지금 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거를 이해하기 쉽도록 3단 로드맵으로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1단계는 주제를 선정하고 4주 정도 탐구를 해서 한 편의 보고서를 완성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접근할 수 있는 쉬운 장비 사용하시면 되고요. 가설이 뭔지, 실험 어떻게 했는지 그거 탐구 노트에 잘 기록만 해놓으시면 됩니다.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기록만 해놓으시면 돼요. 실험 결과는요. 그래프로 그릴 수 있는 수치가 나오는 그런 거여야 됩니다. 실험이 끝나면요. 이걸 어떻게 개선할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서에 쓰시면 돼요. 여기서 팁은 뭐냐면 완벽하게 한 편을 쓰려고 하지 마시고 빨리 한 편을 쓰려고 하세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디벨롭의 재료를 만들어야 합니다. 2단계는요. 1단계를 했어요. 디벨롭의 재료가 나왔어요. 당연히 뭐 퀄리티는 낮겠죠. 보고서가. 2단계는요. 뭐냐면 피드백을 받는 건데 이 피드백 3종 세트가 있더라고요. 정리를 해보면. 이건 한 2주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피드백을 받는 날짜가 있어요. 그 날짜 전에 데드라인 전 2주 정도. 3종 세트가 뭐냐 피드백. 1번 대회 피드백이 있어요. 과학 전람회 같은 거. 상 주는 거 있잖아요. 뭐 지역에서 하는 거 교내 대회도 있고요. 마감에 맞춰서 제출해가지고 외부의 코멘트를 피드백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2번째가 학술 피드백이 있어요. 학술 대회, 학술 활동, 뭐 동아리도 가능하고요. 동아리 상 안 주잖아요. 동아리, 뭐 교내 포스터 발표, 그다음에 학회 투고도 해당되고 KSA, SF라고 한과영에서 하는 캠프도 있어요. 이런 것도 전부 포스터 발표예요. 3번째가 입시 피드백이 있어요. 과고 영재고 같은데 자기소개서 추천서 생기부 제출해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입시 피드백이에요. 그것도 피드백을 주거든요. 이게 3종 세트예요. 그거를 해보는 거예요. 2단계는. 근데 3단계는 뭐냐면 그걸 받아서 디벨롭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한 8주 정도 보시면 돼요. 2단계까지만 하고 그냥 3단계를 안 하면 아무 필요가 없죠. 피드백을 디벨롭을 안 하니까. 이 3종 피드백을 받으면요. 실험에서 내가 변경해야 되는 뭐 포인트들이 나옵니다. 가설을 바꾸거나 센서를 더 좋은 걸 쓰라고 하거나 샘플을 더 늘리거나 실험 반복 횟수를 늘리거나 뭐 통제 변인을 강화해라 그럴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뭐가 됐든 간에 구체적인 방법이 나올 겁니다. 그럼 그 피드백을 잘 그대로 흡수를 해가지고 내 탐구를 디벨롭된 산출물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이때 디벨롭을 하는 과정이 잘 드러나면 더욱 좋아요. 그냥 디벨롭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이런 과정을 해서 디벨롭했다. 탐구 노트에 쓰고 날짜 쓰고 학교쌤한테 가져가서 설명드리고 이러면 뭐야? 생기부 관리도 되고 제가 이 각 학년별로 어느 시기에 어떤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지 이게 날짜가 다 있거든요. 로드맵을 정리해 봤거든요. 이거를 지금 띄워 드릴 테니까 뽑아서 벽에 붙이시고 활용하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은 빨리 한 편을 써서 외부 피드백을 받아서 개선해라, 그걸 반복해라 라는 전략인 거죠. 이 3가지 피드백 루트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거고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과학 전람회류, 대회 수상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보통 역사가 좀 길고 상을 주고 이러잖아요. 그리고 학교 선생님께서 지도교사로 반드시 참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기부 개선에 도움이 되게 많이 돼요. 그리고 피드백이 구체적으로 많이 나오죠. 여러 번 나와요. 다단계로. 그 다음에 면접 연습도 됩니다. 그래서 좋아요. 근데 간혹 이 대회에 나가는 거에 대해서 상을 따봤자 생기부 못 쓰고 상을 못 따면 시간적으로 손해고 애도 좀 우울해하니까 이 대회를 폄하하시고 안 나가는 게 맞다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상을 목적으로 가시면 그게 맞죠. 그런데 피드백을 목적으로 가신다고 하시면은 무조건 피드백을 받을 수 있으니까 실패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째, 학회 투고나 포스터 발표하는 거. 이거는 형식이라든지 이런 걸 배울 때 좋아요. 그 다음에 증거 제시하는 훈련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특징이 심사해 주시는 분들이 전문가분들이면 학회 투고도 교수님들이고 그 한과영에서 하는 KSA, SF도 거기 전문가들이잖아요. 그분들이 피드백을 주시기 때문에 여기서 피드백을 진짜 잘 받아서 반영을 하면은 아이의 탐구 퀄리티가 퀀텀 점프를 하는 거예요. 다른 또래 친구들에 비해서 차원이 달라진다는 거죠. 이것도 투고를 했다가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 가지지 마시고 피드백을 받으러 간다고 생각하면은 큰 문제는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마지막 3번째가 입시 피드백이 있다고 했잖아요. 단순히 무슨 입시 컨설팅 업체에 가라는 게 아니고 진짜 한과영이나 이런 다른 영재학교 전국구에서 뽑는 그런 데다가
서류를 내보라는 겁니다. 내보면 1차에서 떨어지면 별 수 없어요. 없는데 1차에서 붙어서 2차 면접에 가잖아요. 그러면 내 탐구에 대한 직접적인 피드백이랑 그 다음에 그 학교 선생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진솔한 의견을 직접 들을 수가 있잖아요. 면접에서. 이거를 반영을 해서 디벨롭을 하면 과학고 합격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이것도 참가했다가 떨어지면 어떡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내 성적에 무슨 영재고를 씁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합격을 목적으로 가지 마시고요. 영재고 같이 우수한 학교에서 내 탐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들어보고 그 피드백을 받아서 내 걸 디벨롭을 시키면 그 다음에 과학고에 넣었을 때 합격 확률이 높아진다는 그런 뜻인 거예요. 그리고 이런 대회나 학술 활동이나 입시 활동 이런 게 하면서 뭐 무슨 상을 땄다, 무슨 논문을 냈다, 뭐 무슨 출판을 했다, 뭐 이런 거 학교 선생님한테 다 말씀드려도 됩니다. 이런 활동을 했다는 게 직접 생기부에 기재가 되지는 않더라도 이게 학교 선생님 상담을 하거나 이 진로 기록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반영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생기부 관리가 되는 거죠. 물론 그런 내용을 학교 선생님이 다 인지를 하시고 그 다음에 필터링을 해서 생기부 작성을 하시겠죠. 이 세부 기재 방침은 학교 방침이랑 지침이 있으니까 그거에 맞게끔 쓰겠죠. 근데 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쓸 수가 없고 지연해서 없던 일을 소설로 써줄 수는 없으니까요. 부모님들께서 또 오해하시는 포인트는 뭐냐면 과거 가려면 무조건 일단 선행부터 한다, 시작을 한다 이거인데요. 뭐 시작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여기에 시간을 너무 쓰고 그게 잘 안 됐을 때 포기를 하고 이거가 좀 문제라는 겁니다. 이미 과학고가 선행만으로 뽑는 시대가 아닙니다. 선행이 어떤 탐구 이런 걸로 연결되느냐 이게 관건인 거고 최종적으로는 탐구 포트폴리오의 퀄리티가 변별을 만드는 거예요. 그거는 떨어진 선배나 붙은 선배 이거 보면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특히 중학교 절대평가 체제에서 90점 이상 받아서 A등급 받은 학생이 그렇게 적진 않거든요. 이때 변별을 만드는 거는 탐구의 깊이, 그 다음에 지속성, 그 다음에 이 문서화 퀄리티 이거죠. B등급이 좀 있더라도 점수 줄 세우기를 해가지고 딱 탈락시키고 이런 게 아니니까 탐구의 질을 높이는 거예요. 질문, 가설, 실험, 분석, 재현, 응용 이런 내용 일관된 스토리라인을 나만의 스토리라인을 만드는 거예요. 지역 변수도 무시 못하거든요. 수도권보다 지방의 경쟁률이 내려간 곳이 더 많아요. 지역 인재 전형 방파제도 있고요. 그래서 중3 이 인구가 앞으로도 큰 폭으로 계속 떨어지잖아요. 막 3년에 5만 명씩 떨어져서 좀 있으면 10만 명이 줄어드는데 이런 때 탐구 포트폴리오를 가진 학생이 빛난다는 거죠. 지역 학생은 지역 인재 제도를 활용해서 안정적으로 합격하는 전략을 세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탐구 포트폴리오에 들어가면 좋은 9가지 요소를 제가 이렇게 정리해서 이렇게 띄워 드릴 건데요. 연구 동기는 네이처 논문을 읽고 그거를 내 스토리로 연결하는 거, 그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가설, 그 다음에 설계 이런 게 있는데 일단은 제가 띄워 놓을게요. 그래서 이걸 보시고 한번 적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이 마지막까지 고민하시는 게 지금이라도 될까요? 지금 시작해도 될까요? 이겁니다. 성적이 좀 흔들렸고 학습 공백도 발생을 해서 선행도 딱히 많이 준비 안 돼 있고 이런 상황일 때 그런 생각이 들죠. 딱 그런 상황일 때 탐구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탐구 활동의 특징이 뭐냐면 딱 한 번 멋진 결과를 딱 만들 수는 없고 짧은 주기로 여러 번 디벨롭을 해야지 누적이 돼야지 실제로 입시에서 훨씬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만 하셔도 충분히 과학고 갈 수 있는데요. 수많은 분들이 영재연구소에 연락을 많이 주시는데요. 포항이라는 지방에 있고 제가 연구도 해야 되고 해서 사실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다가 온라인 과학 탐구 코칭 서비스를 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지금 빈자리는 5자리, 5명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 문의를 남겨주시고 진짜 제대로 해서 우리 아이 과학고 한번 보내보겠다 하시는 분들만 지금 바로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오늘 영상의 결론 요약을 해보자면요. 경쟁률이 생각보다 낮다. 그리고 평가하는 방식도 달라졌다. 지금이 탐구하는 시대다. 그게 첫 번째고 점수 줄 세우기는 아니다. 그리고 질 높은 탐구 포트폴리오를 누적해서 쌓아간 학생이 합격을 한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 빨리 한 편을 먼저 만들고 외부 피드백을 받아서
디벨롭을 하자, 이렇게 세 줄입니다. 오늘 내용이 우리 아이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이야기 같다라고 느껴지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좀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채널을 운영하면서 정말 과학자가 되고 싶은 학생들이 현재의 입시 경쟁 속에서 잠깐이라도 벗어나서 진짜 과학자처럼 탐구하고 또 성장을 하면서 이제는 저도 과학고 가고 싶고 똑똑한 애들이랑 경쟁해도 두렵지가 않아요 라고 하시는 학생들이 정말 많거든요. 사실 그런 대회, 입시도 막상 겪어보면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 건데 스스로 너무 스트레스 받게 만들고 학생들이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초등학교 때부터 진짜 열심히 준비했던 학생이 정말 안타까운 이유 때문에 중학교 초중반기에 슬럼프가 오고 학습 공백이 생겼을 때 사실 중학교 시기의 성적 하락이라는 게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를 어떻게 채워나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를 저는 수많은 학생을 보면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아이들도 잘못하거나 죄를 지은 게 아니잖아요. 과학자로서 꿈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이 채널에서라도 열어서 알려드리고자 이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이 채널이 자꾸 영상의 질은 안 좋지만 구독하셔서 좋은 정보 위주로 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과학자로서 대단히 성공하진 못했지만 학생들이라도 꿈을 일찍 이루면, 과학이 뭔지 좀 제대로 알면 훨씬 더 훌륭한 과학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